저는 사실 의사가 아니죠.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대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진료실이나 수술실에서는 환자가 그다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이나 또 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료실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 이를테면 내가 병이 났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되지? 이건 어느 진료과의 진료를 받아야 되나? 예약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사실은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를 다룬 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생활 26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대개 이제 사람들이 아프면 바로 그것을 주변에 알리고 또 의원이나 가정의학과 동네 주변에 가까운 의원에 가가지고 내 병이 어떤 병인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되게 또 별거 아니겠지, 또 내가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숨기지 말고 빨리 남들한테 알리고 주변에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축구를 하다 공을 다투기 위해서 이제 헤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편 머리가 이제 눈을 친 거죠. 그래서 눈을 감싸고 있는 뼈가 안화인데 그 안화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갔는데 아마 그쪽에는 그런 안화를 찍을 수 있는 CT라든가 이런 기계가 없어서 의사가 그냥 육안으로 관찰해 보니까 좀 부은 정도라 이거는 특별한 치료 안 받아도 되겠다 아마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보냈는데 우리 병원에 한 3일 정도 지나서 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니까 안화가 뼈가 골절돼서 이렇게 골절돼서 신경을 끄는 거예요. 뇌하고 눈을 연결해주는 신경을 끄는 거죠. 그래서 실명한 케이스인데 만약에 눈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니까 크게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는 안과 전문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은 위험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고기도 회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거나 술을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있는데요. 스타틴이라는 아주 작은 약이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겠죠. 그 외에는 특별한 질환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체, 특히 허벅지 단련을 위해서 스쿼트를 100회 하고요. 팔굽혀 펴기를 20회씩 3회에서 5회 정도, 그러니까 한 팔굽혀 펴기를 60회에서 한 100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산을 오래간만에 해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로는 좀 운동량이 적은 것 같아서 좀 운동량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등산은 자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하게 연령층 또 남녀노소를 가릴 건 없지만 우리가 대개 한 나이가 50 정도 지나면 이를테면 한 자동차로 따지면 10년 정도 탔다고는 할까요? 50을 지나면 아마 100세 시대의 인생의 변곡점이 아닐까. 그때부터는 여기저기 몸이 아프게 되죠. 특히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체계도 잘 돼 있고 국가 건강검진도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한 50 정도 넘으면
100세 시대에 반 정도 살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몸에 여기저기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혈관 질환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책에는 50대, 60대를 위한 그런 조언들이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코 필러 시술은 대개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아마 이제 낮은 콧대나 콧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필러 시술을 하다가 잘못하면 주사기가 눈으로 가는 혈관을 찔러서 거기에 필러액이 들어가면 눈의 동맥을 막아서 망막이 괴사되는, 그래서 실명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그런 사고로 시력을 잃는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만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필러 시술을 받아야 된다면 꼭 검진된 의사, 검진된 의원에 가서 확실하게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시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아픈 걸 참지 못하는 사람, 그래야 빨리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등산을 왔는데 불도, 작은 불은 초기에 진화하면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불이 일단 커지면 잡을 수 없듯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만 조금 늦게 미루다가 늦게 치료하게 되면 병이 큰 병으로 고치면 뭐 명의와 백약이 무효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받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